네, 그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면 아마 그런 혐의에서도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죠. 네,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심우정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은 같은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수사의 본령이다. 이렇게 검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평가하십니까? 모든 수사를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마저도 이 자리에서 국민 면접을 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모든 사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인식하시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총장이 돼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결기를 보이셔야지. 여전히 지금 선배들이 한 거랑 똑같은 행동, 똑같은 태도로 이 자리에 임하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총장이 되고 나서는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뒤 봐주려고 하는 검찰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때 그 심우정과 지금의 심우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혹여나 검찰총장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수사를 공정하게 받을 용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사 받을 용이 있어요? 저를 검사들의 그 직무 관련 범죄가 있다면은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고 수사를 그렇게 받을 의지가 있냐고요, 적극적으로. 물론입니다. 네. 만약에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법, 위헌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국회가 탄핵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입니까? 잘못이 발견되면요. 잘못이 발견됐다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이 정도도 답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특활비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특활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검찰의 특활비는? 수사 정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네. 부분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정보를 합니까? 범죄 첩보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수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첩보 수집 내사 단계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법에 돼 있냐고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첩보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활비를 쓸 수 있는지 한번 근거를 대보세요. 자, 그 다음에 특활비 어디다 씁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쓰자는 말씀이 이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냐는 말씀이신가요? 어떨 때 특활비 쓰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크웹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네, 마약 수사 빼고 다른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어디다 범죄자들이 쓰냐고요? 해외에 있거나 그러면은 추적을 네. 위해서도 특활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특활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돈들은 꼭 기밀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네, 나머지 누구한테 비용은 누구한테 기밀을 요하는 겁니까? 검사들 빼고 모든 사람에게 기밀을 요하는 돈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특활비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해서 썼다라고 하면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위원님 말씀만 듣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의 항목 자체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특활비가? 수사 기밀 또 정보 수집 등이 필요한 분야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맞아요? 딱 거기만 쓰게?
이것도 그 답을 못.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냐고요. 특활비의 용도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제한되어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을 유용하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활비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횡령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 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횡령 금액을 서로 나눈 것은 공범 간에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횡령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 판결이 있던 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제대로 안 쓰면은 횡령죄가 성립하고 만약에 후보자가 그렇게 했으면 후보자에게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겠죠. 잠깐 화면 보시죠. 여기 말고요. 앞에 보여주세요. 네. 이거 말고요. 네. 자, 보니까 동부지검장 시절에 1억 2,781만 원을 사용했어요. 2021년 9월 달에. 이때 보니까 그 추석을 앞둔 시점이고 이 무렵에 1,16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17개의 돈 봉투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줬다라고 되는데 이거 어디다 썼습니까? 이때 무슨 수사 있었어요? 연중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수사가 있었는데 이때 집중해서 주나요?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설 연휴 2022년 1월 설 무렵에 1,350만 원을 현금 인출했었어요. 이때 어디 썼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 다음 당시에 보여주시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아까 마약 수사했죠. 마약 수사는 2억 원이 지금 특활비입니다. 배정된 게. 여길 넘어서서 썼으면 횡령죄예요. 그리고 형사부등 수사지원 50억인데 이걸 넘어서 썼으면 횡령입니다. 여기서 어디다 썼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항목대로 썼어요? 특활비에 그런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 대검에서 올 때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고 해보세요. 틀림없이 국고 손실로 기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 기소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과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특활비를 이렇게 써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얘기했으니 앞으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세부 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내려오는지를 모른다 할 뿐이지 특활비의 용도에 맞게 수사나 정보 분야에 어떻게 씁니까? 모르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써요?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말로 쓰냐고요? 내려오는 한국말 모르는데. 아니 대검에서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면은 그 분야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후보자님, 예. 특활비 어디에 썼냐 그러면 참 시원하게 답변하기도 깝깝하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보통 떡값을 수사를 검사들이 하죠. 근데 특활비로 검사들 떡값 내리고 삼겹살 사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쓰기도 하죠. 명절 때 왜 특별하게 이렇게 그것도 현금으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돈봉투를 내립니까? 그거 떡값이잖아요. 추석 때 설 때 수사 잘하라고 돈봉투에 넣어서 줍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위원장님 수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중 근데 왜 하필이면 명절 때 몰아서 그걸 줍니까? 3, 4배씩. 명절 때도 수사가 진행되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님, 예. 본인은 추석 때 설 때 고향에 안 가요? 안 갔어요 지금까지? 계속 수사했어요? 추석 때는 고향에 갑니다.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이 추석 때 설 때 다 근무합니까? 출근해서 다 수사합니까? 본인들은 고향 안 가요? 검사들은? 고향 갈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특활비 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니 검사들이 특활비를 수사나 이런 곳에 쓰지 그 외에 뭐 자기의 무슨 생활비나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제가요 국정원 국정을 다루는 정보위 야당 간사로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장 하면서 다 봤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 정부 공개 청구해서 받은 세금 도둑 잡아라 이런 프로그램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삼겹살 사주고 떡값 주고 한 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저희가 예산 결산 심사할 때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명세서 못 내면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 전에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알으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지금 수년에 걸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을 좀 저희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자, 이모 서울지검장이 검사들한테 봉투 나눠줘 가지고 적발된 적 있죠? 그 특수활동비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본인은? 네,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하고 김승원 간사님, 지금 주진우 의원님이 자리를 비워서 유상범 간사님하고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간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발언하고 그냥 자리에 없으면 그냥 건너뛰고 했는데 요청대로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럴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통 지금 운영이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박규택 의원이 먼저 하세요. 예. 예, 자 후보자님, 예, 검찰은 국민과 대통령의 뜻이 서로 다를 때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어느 편도 아니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은 제가 볼 때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통령의 선에 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착수한 사건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또 내가 다른 특수부 검사에 비해서 더 센 사람, 더 높은 사람을 구속했다. 이런 근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성은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사를 활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또 법치주의에 반하는 폐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폐악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표적수사입니다. 표적수사는 검찰이 표적을 찍으면 폐가망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 표적수사는 법치주의의 탈을 쓴 깡패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수사는 불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검찰에서 어떠한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적어놓지는 않고 항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표적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던 성남FC 사건을 다시 살려서 성남지청이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1차 수사팀이
유동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냈던 것을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팀을 재편해 가지고 전면 재수사를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수사 협조를 겁박하기 위해서 위례 사건을 수사합니다. 이 세 사건을 합쳐서 덩치를 키워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죠. 구 검찰은 2차 구속을 시도하는데 경찰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송치받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실체가 없음이 확인된 쌍방울 사건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또 수년 전에 끝났던 선거법 사건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송 병합해가지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현명하게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된 중앙지검에 이미 이송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돌려보내고 10개월을 기다렸다가 이화영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자신들이 벌였던 관할인 수원지법에 기소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이화영을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숙주로 삼았는데 유동규는 협조를 했지만 이화영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에 패배한 후보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수년 전에 종결됐던 사건을 뒤져가지고 위증교사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도 이재명 대표의 추가 혐의를 잡기 위해서 눈이 벌겋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지옥의 야차 같은 집요한 수사, 이건 결국 표적 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에게 충성해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도 국민 편에 서지 않자 이번에는 형소법이 개정돼서 수사 지휘권과 수사 개시권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제 수사권 전체가 사라질 상황입니다. 나만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면 된다는 그 이익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죽고 있고 국민의 인권이 죽고 있고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려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봐주고 이재명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총장 자리가 2개, 3개로 늘어납니까? 국민의 편에 서면 있던 총장 자리가 사라집니까? 도대체 검찰이 대통령과 거래를 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잘 처리하겠다, 해병 사건 잘 처리해야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하셨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너무 좀 모욕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10년 차 이하의 젊은 검사들입니다. 위원님도 평검사들이 얼마나 사명감과 정의감이 높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뭐 본인의 출세를 위하거나 평검사들이 지금 얼마나 더 지금 출세를 하겠다고 그 검사장 총장이 되겠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검찰 지휘부, 검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 고참 검사들, 고검장이 되고자 하는, 총장이 되고자 하는 검찰 지휘부, 검사장들, 차장검사 레벨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검찰권과 조직을 희생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검찰 안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을지. 그럼 검사들이 그 지시를 따르고 그러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 대화는 저도 검찰을 사랑하고 후보자도 검찰을 사랑하겠지만 지금 이 대화는 우리 검찰 조직 전체가 보고 있어요. 검찰 지휘부가 제대로 있으면 검찰이 계속해서 쪼그라지는 이런 현상이 맞겠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더 일선과 소통하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위원님 걱정하신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대통령의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세요.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세요. 정 후보님,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예, 국민의 검찰총장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확실하게 검찰총장으로 필요하다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신분증 보여주고 그리고 가서 쫓아가서 수사를 하고 왔어요.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어떻든 뭐 안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수사는 재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와서 갔죠? 그랬겠죠? 안 나와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죠. 앞에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이 세상에 준칙상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 폭발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거 바로 잡으세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못 잡지요. 그거 틀렸잖아요. 온 세상에 어느 검사한테 얘기하고 그거 틀렸다고 그럴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제가 오늘 답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볼게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말 못하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말했으니 향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준칙상 보세요.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제3의 있고 장소에 가서 검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그러고 한 적 있어요? 경우에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 부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살아있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것도 주가 조작 23억에 300만 원 이상 디올백에 샤넬 향수에 등등을 받아서 국민의힘 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 드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 이것도 약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부정,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 못하는 모습 기록해 두고 향후에는 단호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최혜병 관련해서도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심우정 후보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초로 검찰총장은 그럼 왜 있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결정하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보세요. 자, 화면 틀어주세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108억이시더라고요. 심우정 후보자님, 재산이 얼마십니까? 예, 이번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얼마입니까? 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말하세요. 얼마냐고요. 저건 내 화면이에요. 얼마십니까? 예, 108억 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따님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대출을 받았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출 받으라고 있는 대출이에요. 이거를 108억 재산 신고한 후보자가 제 딸 대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부터 제가 말하는 건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받으라고 준 대출 내용이에요.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대출은.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쓰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청년들이 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하실 내용이십니까? 사과할 사과- 수 있습니까? 다만 사과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도 제가 그러면은 저희 딸한테 뭐 돈을 보태주고 이랬으면은 괜찮겠죠. 그게 아니니까 저희 딸이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심우정 후보자는 그러면 햇살놀과 최저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 몰라요? 그거 108억 재산 가진 사람 딸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님은 대학생이면 그걸 도와주든지 뭐 해놓고 이 부분은 최저 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내용.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품백 수수 등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수사 심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서슬퍼런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립을 잘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또 야당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 대표 후보자들조차 모두 사과해야 된다고 오를 날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로 퉁칩니까? 이런 네, 정리해 주세요. 기회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기대를 살아있는 권력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하고 법무부 기조실장 하셨죠. 예,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했다고요. 예, 직무집행 정지 네, 과정에서 그 보훈으로 총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장관이 차관 기조실장 모아놓고 상의하셨는데 찬성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어,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예, 제가 본인은 찬성했습니까? 본인 찬성하셨어요. 제가 찬성했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검찰과 침몰하는 배에서 손 꼭 잡고 계십시오.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다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검사 몇 명 수사했는지 아십니까? 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21명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받고 있는 게 장학금 딸 장학금 수사 그 사건이에요. 서울대학교 장학금. 그 후보자 장남이요.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한성 손재한 장학회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을
본인 장남은 문과 학생인데 받았어요.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이과 학생한테만 주어지는 이과 학생, 저 장학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과학자들한테 주는 있습니다. 장학금이에요. 저게 이과 학생들한테 주로 주는 장학금이라고요. 아니 그 이과 장학금을 학생한테만 주는 받은- 장학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이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 교사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장학금이죠. 이건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장남만을 찍어가지고 줬다면 그것은 뇌물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 대표님 장녀에 대해서도 뇌물로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했고 오죽하면 같이 학교 같이 보냈던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노벨 장학금 한번 보세요.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저 장학금 손재한 이사장이 보세요. 일본군 징병 1기생입니다. 만주에서 복무한 분이시네요. 자, 다음 후보자 장녀도 최근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했죠. 예,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동의 오늘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끝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자료 제출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람이요. 제출 네. 안 하시고요. 사생활에 관련 부분이기 무슨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무 혐의 없으면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 딸의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를 하신 거죠. 그 후보자 장녀도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자료 제출을 장학금을 하되 열람시켜 받았잖아요. 드리겠다고 대학교에서 조교도 말씀드립니다. 했고.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하고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되 확인하겠다고요.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생활 아닙니까? 자, 국제대학원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후보자 장녀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1명 지원자 중에 1명만 뽑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몇 명이 자, 지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서류 심사에서 11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점수였을까요? 예, 그럼 최종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당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수업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박철희 교수입니다. 박철희 교수는 지금 현직 주일 대사죠. 이분이 그 본인 후보자 장녀 입사할 때 원장이었는데 이분 박철희 씨 어떤 분이냐면요. 2019년 5월 10일 중앙일보에 기고된 칼럼 한번 보시죠. 이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칼럼 내용 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자, 이분 답변을 못 하시네요. 박철희 씨는 제가 맥락을 자,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저게 지금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아니 어렵습니다. 한글 모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의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거 한글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해석하시면 되고 반일이 북한에만 이롭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 의견을 묻잖아요. 후보자 인사 검증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말인지. 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어떤 분인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낙하손의 야스히로상 수상자들 보십시오. 제1회가 박철희 주일대사입니다. 자, 5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총애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김태호 차장이 5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철희, 김태효,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심우종 후보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됩니다. 박철희가 수장으로 있던 국립외교원에 11대 1의 경쟁을 뚫고 후보자의 장녀가 합격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채용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채용 서류를 내세요.
왜 안 내십니까 이 채용 서류를? 아니, 외교부에 국립외교원에서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이 겁니까? 채용 서류 전체에 대해서 내시라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내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뇌물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1명이나 되는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장녀 장학금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장녀, 장남 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소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서울대 자녀 장학금 수여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 대검에서 서울대 요청을 했고 서울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동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